자, 그럼 또 세 번째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고객이 상담에 집중을 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느냐. 쉽게 핵심을 짧게 전달하기. 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고객 미팅 시 사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좀 제시를 좀 해드려 보면은요. 저희가 상담자 역할과 고객 역할을 이렇게 롤플레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내가 고객을 혼자 만날 수도 있고요. 또는 2인 1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담을 주로 하시는 분과 또 앞에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해주는 분하고 둘이 이렇게 해서 고객을 만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둘이 고객을 만날 때는 그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연습이 잘 안 되면 중간에 미스라든가 실수라든가 말 이렇게 꼬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지고 얘가 해야 될 역할, A가 해야 될 역할과 B가 해야 될 역할을 분담이 이게 연습이 안 된 상태를 손님이 금방 압니다. 왜냐면 손님 앞이라서 긴장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을 아무리 했었어도 그때 가서는 실수가 나오는데 연습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더 고객들이 그런 거를 눈치를 금방 채기 때문에요.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는데 어느 단계까지 내가 얘기할 것인가. 네, 그래서 눈빛만 봐도 이렇게 착착 맞아떨어지는 단계가 되면 계약이 매우 잘 되겠죠. 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상담은 지루하시면 안 돼요. 자, 지루하면 고객은 앉아있기 싫습니다. 자꾸 꼼짝꼼짝하고 결국에 안 듣고요. 가버립니다. 나갑니다. 자, 고객이 만약에 내 브리핑을 듣고 있긴 한데 앉아있긴 한데 정신이 딴 데가 있어. 또는 앉아있긴 한데 졸고 계셔. 이렇게. 그렇게 집중력이 머물 수 있게끔 어떻게 재미있게 할까? 어떻게 쉽게 얘기할까? 어떻게 짧게 간결하게 얘기할까? 말을 많이 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말을 길게 하지 말고 여러 마디를 하지 말고 요약하시면서도 재미있고 어떤 사례를 들어서 실제 일어난 일처럼 또는 연극 배우처럼 우리 배우님들이 사실 영업을 잘 하시더라고요. 제 개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실제 뭐 뮤지컬 배우, 연극 배우, 연기 배우분들이 저희 회사에 오셔가지고 계약을 쓰셨거든요.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배우 연기 수업을 좀 받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고객님을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뭐 발성이라든가 화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객님을 대할 때 그 상담의 난이도, 왜 단어 선택 있죠? 어떻게 쓰면 좋냐면 초등학생과 중학생 사이,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너무 높아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가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정도의 용어나 단어나 그런 이야기, 스토리를 사용해서 재미있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도 웬만하면 잘 들으시더라고요. 네, 어머님들하고 상담을 해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트레이닝을 어떻게 직원들 시키냐면 기승전결 많이 들어보셨죠? 도입부, 그 다음에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뼈대를 적어놓은 다음에 1분 안에 얘기해봐, 3분 안에 얘기해봐, 또는 5분 안에 핵심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은 그 안에 핵심적인 걸 딱딱딱딱 집어서 얘기하니까 손님이 그 정도는 알아듣거든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이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브리핑 시 나의 포지션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저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포지션이 어떤 의미일까요? 운동 경기에서 포지션이라는 거 많이 보셨죠? 그죠? 네. 운동 경기는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요즘에 축구를 하니까 또 축구를 예를 들지만 뭐 센터, 저는 축구 용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미드필더, 뭐 공격수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지 이게 효율적으로 돌아간다. 여러 명이 하는 데는 그런데요. 제가 이거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포지션을 말씀드렸냐면 조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내 입장이 회사 입장이냐 아니면 중립이냐 아니면 고객님 입장이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편 먹는 거예요. 나는 고객님 편이 돼야 되느냐 회사 편이 돼야 되느냐 특히 언제? 상담할 때. 이게 좀 중요해요.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회사 편 들지 마세요. 중립을 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고객님 편에 서세요. 특히 언제? 고객님이랑 있으실 때. 회사 물건에 대해서 장점만 막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어떤 물건을 설명할 때. 근데 차라리 저는 어떤 부분이 더 신뢰가 가냐면 이 상품을 샀어. 근데 혹시나 이 상품이 뭐 불량이 생기거나 망가지거나 아니면 뭔가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거를 차라리 먼저 얘기하세요. 이게 고객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요. 오히려 정말이요? 하면서 마음을 여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한테 이렇게 듣다가 그래요? 한 발짝 이렇게 가까이 가실 거예요. 자, 저는 이제 고객님 만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고객님한테 당신한테 우리 회사 물건을 팔려고 만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이거를 들어보시고 아니면 내가 당신과 대화를 해봤을 때 이 물건은 꼭 필요 없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면 당신한테 물건 안 팔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거를 이제 연기로 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또 의사를 전달을 또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고객이 나를 장사꾼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좀 더 열리겠죠. 안 판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 물건 어때요? 라고 더 이렇게 질문이 더 가까이 들어올 수 있고 더 고객과의 열린 상태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갑니다. 예, 그걸 교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는 물건 한 개만 팔고 뿅 하고 사라지지 말아라. 그거는 저는 물건팔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투자 컨설턴트다. 왜? 저희는 오늘 작은 물건을 팔려고 온 게 아니라 고가 억대 물건, 재산을 다루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최소한 1, 2년이 아니라 3년, 5년, 10년의 노력을 내가 재산을 일으켜서 만들려고 오는 사람들이랍니다. 물론 영업도 하겠지만 그래서 투자 컨설턴트 마인드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객을 대하는데 고객이 그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나요? 네. 고객이, 그러니까 저희가 참 이 사람과 사람 간에도요, 그런 것들이 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직원들한테 그 어떤 직업의식 교육, 윤리 교육을 좀 많이 시키는 편인데요. 나는 내 상품과 고객을 이어주는 전문성 있고 고객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요거 하나 일단 팔아가지고 얼마 이렇게 뭐 속칭 얼마 떨어지면 얼마 받으면 그거 가지고 내가 돈 써야지 그런 사람이냐. 그래서 내가 이거를 긴 직업으로 생각하고 적어도 여러분은 프로페셔널하게 되려고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억대 연봉을 버는데 잠깐 벌고 말 것이냐, 그래도 몇 년, 수년, 5년, 10년 아니면 평생 내가 이 일로 이 억대 연봉자의 기술을 터득을 할 것이냐. 그때 단타로 생각하지 않으셔야지,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지 여러분은 꾸준하게 길리 억대 연봉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